인천 글로벌 캠퍼스 진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연초에 설명회를 좀 진행하다가 이제 설명회가 조금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6월 말까지 진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학년도 조기 지원을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는데요. 만약에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별 전공 소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취업, 진학 동향, 그리고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왜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요즘 인기가 있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국내 대학을 진학한다고 한다면 국내 대학은 뭐 이제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학비는 다르겠지만 이제 졸업할 때까지 총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국내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미권 국가의 어학연수 등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학연수를 갔다 온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이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학비랑 이제 그 어학연수 가는 비용을 합치면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뭐 일견 이제 미국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학비 자체는 그 국립이냐 그러니까 이제 주립대학이죠. 주립이냐 사립대학이냐에 따라서 이제 학비가 조금 그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의 학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제 학비가 다가 아니죠. 가게 되면 이제 체류비가 필요한데, 체류비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내에 이제 온 캠퍼스로 있게 되면, 이제 기숙사비나 생활비를 최저로 하게 된다라면 한 2천만 원대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고요. 뭐 3천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뉴욕 같은 대도시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이제 대도시에 가게 되면 실제 이제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최하로 보게 되면 이제 총 학위를 따는데 2억 7천만 원에서 이제 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 원 가까이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비용이 더 추가되는 구조거든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이제 미흡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조금 미흡한 학생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그게 이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본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6억까지도 이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교가 뭐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 학교가 있고요. 뭐 FIT도 이제 뉴욕 주립대에서 하나니까 학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뭐 싼 학교는 한 2만 불 정도, 그리고 이제 한화로 2천만 원인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싼 학교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불 정도 돼서 한 3,10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2,800만 원인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 기숙사비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기숙사비가 상당히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1년 정도 그 홈캠에 이제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을 포함해도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맥시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장학금 혜택도 오히려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는 지금 현재 겐트대와 유타대, 그다음에 수니,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대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 한양대, 그 서울대에서 한양대 정도에 되는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세계 랭킹입니다. 근데 랭킹이 절대적이지 않은 게 보시면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300이거든요.
근데 뭐 아주대학교 이런 데가 1100위 정도 되는데, 서강대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랭킹이 높은데, 실제 이제 낮게 나오다 보니까 랭킹은 이제 참조 정도로만 보시고, 랭킹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장을 보시면 그 송도 캠이라는 단어라든가 코리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졸업한 학위와 동일한 졸업장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학위와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을 갈 때 보면 이제 미국 내 대학 랭킹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보시면 이제 한 20위권까지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아이비리그라는 대학들이 있고요. 뭐 주립대가 있긴 있는데 일부 주립대가 있지만 UC 계열의 버클리라든가 LA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사립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랭킹이 한 50위권까지를 보셔도 거의 사립대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제 그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국 내 랭킹이 가장 높은데요. 58위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5위, 그다음에 이제 유타대는 115위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뭐 100위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낮은 등급이냐라고 보시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이제 뭐 미시시피 주립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거의 한 160위 정도 되고 뭐 일리노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209위 정도 되기 때문에 100위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학교다. 아까 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한양대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 가실 때는 어느 도시를 가시느냐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뭐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LA, 그다음에 텍사스 휴스턴, 그다음에 시카고, 뉴욕, 이제 워싱턴 DC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워싱턴 DC 쪽하고 뉴욕 쪽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어떤 분야 쪽으로 가면은 이제 좋냐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가 조금 이제 연봉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28만 불 정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급여가 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뉴욕도 대도시다 보니까 뭐 27만 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타는 사실 이제 뭐 미국 중부라고는 하지만 옆에 네바다, 아리조나 쪽을 이제 좀 지나면은 캘리포니아 쪽이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 실제 서부 쪽을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교 맵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부 쪽에는 이제 주립대 위주로 되어 있고요. UC 계열이 있고, 근데 동부 쪽은 사실 이제 사립대학이 많아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주립대가 조금 랭킹이 좀 치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가셨을 때 보시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유타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는 가깝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이제 테크 기업 쪽에 이제 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뉴욕 주립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 이제 파이낸셜 쪽 이런 쪽에 이제 그 회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라고 이렇게 바이오 같은 그런 이제 계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 쪽에 보시면 미시간부터 해서는 이제 러스벨트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제조, 기계 쪽 이런 쪽에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 왜 아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냐고 하면 이제 대학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이 다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도 있고 UC 버클리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산학 연계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타의 경우에도 실리콘 슬로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IT 기업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부 쪽에는 되게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괜찮은 그런 이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지 메이슨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아까 워싱턴 DC 쪽 대도시가 아까 워싱턴 DC 쪽인데 거기서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분당에서 서울 정도 가는 컨셉이다 보시면은 상당히 그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취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요즘 또 저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미국 자체에다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미국에 짓는 공장들이 향후 이제 우리 먹거리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2차 전지라든가 이제 이런 반도체 같은 그런 쪽에 아주 첨단 사업들이 이제 미국 쪽에 많이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한국계 기업 쪽으로도 한번 자리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뉴욕 주립대인데요. 이제 6개 학과가 있는데 거의 이제 스템 계열만 있습니다. 이공계들만 있고 특히 이제 경영학과가 문과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또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입학하고 나면 수학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6개 중에서 그럼 어느 과가 제일 학생들이 요새 많이 가려고 하냐? 이제 당연히 컴퓨터 과학과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인데 이제 컴퓨터 과학과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내신 때도 굉장히 높은 내신 대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영학과는 이제 경영이란 글자 안에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이제 산업공학과, 이것도 공대거든요. 이공계 계열인데, 이제 산업공학과랑 좀 이제 커리큘럼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공학은 이제 한국에서는 기계가 설계라든가 뭐 이런 쪽 많이 하지만 이제 기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 기구 공구라든가 뭐 이제 뭐 그런 쪽 그 4대 역학이 있잖아요. 보면 이제 정역학, 동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이게 4대 역학인데 그 역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전통적인 수업을 많이 하는데 반해서 뉴욕 지립대 같은 경우에는 좀 실무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이제 자율 자동차 설계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3학년 때는 드론 과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실제 만들어 보는 이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캡스톤에서 4학년 때는 이제 그 프로젝트 발표를 하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쪽에 관심이 있으면 기계공학과도 상당히 괜찮은 학과고요. 응용수학 통계학과는 이제 전미 랭킹이 굉장히 한때 굉장히 높았던 학과거든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랭킹 한 4위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학과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그 금융회사라든가 컨설팅 회사라든가 뭐 IT 회사 이런 쪽에 이제 이게 이제 빅데이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이제 유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기계공학과나 전자정보공학과보다는 공부량은 압도적으로 적으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학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학과는 이제 뭐 원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뉴욕 쪽이 원래 이제 금융회사의 허브가 다 있다 보니까 금융경제 쪽에 보면은 이제 경영이 이제 또 되게 유명한 학교긴 하거든요. 뉴욕 주립대 자체가. 그래서 이제 경영에 대한 선호학 소구가 굉장히 높고요. 실제 이제 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이제 입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공학과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신설된 학과인데 이제 트랙을 타실 수가 있어요. 뭐 반도체 트랙을 탄다든가,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위쪽에 컴퓨터 과학과는 소프트웨어 쪽이지만은 그 이제 컴퓨터 그 엔지니어링 쪽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하는 이제 그런 쪽에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포커싱 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트랙이 4개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과들이 되게 좋은 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되게 인기 학과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 학년이 2학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과가 컴퓨터과학 기술경영 기계, 그 다음에 전자정보공학과 같은 경우는 3학년으로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응용수학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4학년 때 졸업을 미국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스토니브룩 캠에서 롱아일랜드 가서 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OPT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이제 스템 계열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3년간 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뭐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응용수학 통계학과 경영학과는 이제 미국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OPT가 바로 나와요. 거기서 수학 통계 같은 경우에는 mathematics이기 때문에 STEM 계열이거든요. STEM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기술경영, 기계공학하고 전자정보공학은 다 3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한국에 졸업을 하는 거죠. 그게 좀 단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 주립대 가시는 분들은 석사까지 무조건 미국 가서 1년 하고 미국에서 석사로 졸업한다. 그렇게 좀 플랜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는요, 그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생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 이제 뉴욕 주립 때는 좀 많은 게 자기소개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650단어짜리 자기소개서가 나오고요. 다 이제 영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옵셔널 에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있으면 그 프롬프트에 따라 가지고 에세이를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옵셔널이긴 해요. 5가지 정도 옵셔널로 쓰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의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좀 카트라인에 있다 그러면은 5개 다 쓰시는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650자짜리 자기소개, 기본 소개서 에세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옵셔널 에세이도 반드시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가 있는데 추천서는 사실 국문 추천서도 가능하시고 영문도 가능하신데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뭐 좀 좋지 않다. 예를 들어 특목고에서 내신이 조금 높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능이라든가 미국의 SAT 점수, AP 점수, 그다음에 뭐 IB 디플로마, IBDP 이런 점수들을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나의 학업 역량을 조금 보완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영어 수준은 되게 낮아요. 보시면은 토플이 80점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AT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 480점 이상, 그다음에 이제 IELTS 6.5,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듀오링고가 105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 Oh, 이렇게 yeah, I remember. Yeah, but 좀 now it's a little 생각합니다. bit itching. 그렇습니다. Uh-huh. Maybe I have to put 조지 메이슨 some. 대학은 아까 이제 그 Yeah, yeah, 워싱턴 you have DC 쪽에 mentioned 있었는데 this. 여기 이제 Still, you 원래는 have 이제 itching. 문과계통 학과들이 많았어요. 경영학과라든가 Uh-huh. 경제학과, So, how about 국제학과, this 뭐 purchase? 경제분석, 회계학과. 왜냐하면 이제 워싱턴이 Oh, 정치의 그 okay. 봉상이잖아요. 그러다 This 보니까 이제 is a very different. 정치 쪽으로 이런 쪽으로 되게 좀 유명한 학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분쟁분석 Yeah,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yeah, white. 전미의 랭킹이 뭐 1위다 Yeah, 뭐 이런 white. 얘기도 있고요. So, 경영학과도 굉장히 지금 트랙이 굉장히 그 잘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뉴욕 주립 때보다 조지 메이슨 yeah, yeah, 경영학과가 오히려 더 커리큘럼은 더 알차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8개로 이렇게 심화적으로 전공이 돼 있어가지고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컴퓨터공학은 없고 좀 비슷하게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게임 yeah.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예술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도 이제 컴퓨터공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이 배우고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 디자인적인 Maybe 것까지 since I 가미를 해서 don't 하다 know.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IT 회사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So, 진출을 하고 take 있어요. it 그리고 one 이제 day 원래 at 뭐 a time. 우리 Yeah, yeah, 그 okay. 이제 메타 같은 During 경우도 how long? 보면은 이제 Just 그 one a 메타가 day.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 왜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냐면은 메타버스라서 이제 메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You 미국의 빅테크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traveling future?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No, 메타버스를 No? 하게 되면 no, AR, just more VR이 이제 marketing.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Uh, 이 가상화를 이제 I 들어가야 think 되기 that 때문에 you may 컴퓨터 need 게임 that, 디자인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not 많아요. normal 그래서 이제 future. 오히려 And 아시안 only use 계열은 all the 이런 bad 쪽으로 future 파고 들어가는 것도 to 사실 your 이제 body like, and 컴퓨터 yeah. 쪽에 더 Oh,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I 백인들 know 같은 경우에도 that 컴싸를 많이 area 하기 was 때문에 an 그 area 비집고 들어가기가 in 쉽지 a 않아요. city. 아시안계인이 뭐 It should 컴퓨터공학을 잘 be 간다라고 하지만 a city 그 yeah. 은근히 또 here. 거기도 Okay. 보면은 이게 So you 인종적인 need 게 좀 to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이제 탑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백인 애들이 더 많이 하고 인도계 애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니치로 해가지고 컴퓨터 게임 디자인 쪽으로 가시는 게 IT 쪽으로 더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같이 이제 돼가지고 컴퓨터 코딩하고 데이터 쪽을 좀 하는 건데 다 스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5번, 6번은 이제 스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영학과 중에서도 비즈니스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 쪽,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스템 계열로 돼요. 경영학과는 8개 심화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심화 전공은 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제 자격증 있으면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오히려 그 뉴욕 주립 때보다는 영어에 대한 그 허들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110점이거든요. 그 듀오링고 점수가 110점이다 보니까 아까 105점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영어는 조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영어 내가 못한다고 못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조건부 입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어가 약한 경우에는 PPP나 그 MKWay라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MKWay라는 게 뭐냐면은 입학하고 한 학기 정도 영어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 영어가 B학점 이상이 되면 본 과정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조금 서투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MKWay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 영어와 이제 그 일반 내신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평가하고 그 고등학교 내신은 내신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영어를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메이크업한다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렇고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뉴욕 주립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건부 입학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과목 다 괜찮은데 영어 못한다 이러면 이제 가서 영어 배워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자기 추천서가 있습니다. 자기 추천서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영문으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자유양식으로 한 2페이지 정도 적어야 되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생활기록부를 낼 수가 있어요. 생활기록부 내고, 뭐, 각종, 뭐, 상장이나 이런 것들 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도 생활기록부 낼 수 있는데, 이제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번역해서 내시는 게 좋고, 영어로 이제 공증을 해서 내시는 게 좋고요. 조지 메이슨은 뭐 공증까지는 안 해도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유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받지 않거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로 보면 교과 전형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 등급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자기소개서는 쓰기 때문에 이제 내신이 좀 아슬아슬하다 이러면 자기소개서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문과 위주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영상, 영화, 뭐 도시계획, 뭐 도시계획은 이과고요. 심리학과는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프리메드 과정이라고 해서 심리학인데 이게 이과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의대를 바로 1학년도 뽑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학부에서는 뭐 바이올로지나 이제 사이콜로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에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디칼 쪽에 트랙을 타고 나서 이제 MCAT라는 이제 그 의학 적성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의과 대학원을 진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의사가 되는 길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다른 이제 뭐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쪽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물리학, 화학도 많이 하셔야지 이제 의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법전원을 가서 이제 로이어 변호사가 되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이제 광고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 회사 같은 데 가서 광고 홍보 회사 이런 데 가가지고 광고 홍보나 컨설팅 쪽으로도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사 쪽에서 인사 업무, 이제 기업의 그 인사 배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심리학 계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회계학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제 경영학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 유타 대학교에서는 이제 회계학과 정보 시스템학이
경영학의 한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욕 주립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여기도 코딩은 하긴 하지만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그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 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기반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소프트웨어 컴사는 아니고요. 하드웨어 기반인데 뭐 근데 이쪽을 가셔도 컴사 쪽으로 취업은 가능해요. 왜냐면 어차피 뭐 취업할 때는 코딩만 하면 되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도 코딩을 이제 배우고 또 본인도 열심히 하시면 뭐 IT 회사로도 실제 이제 취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임학과 뭐 전미 랭킹 1위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유타하고 조지 메이슨은 아까 뉴욕 주립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미국 가는 학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리고 특히 이제 유타 같은 경우는 입학하고 나는 송도캠 하나도 안 가겠어 이러면은 1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유타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바로 졸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타 학생들은 한국에서 졸업 안 하고 미국에서 졸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학이라든가 컴퓨터 전기 컴퓨터 공학,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스템 계열이기 때문에 OPT가 3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 검정고시는 인정하지 않고요. 미국 검정고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차이점이 아무래도 여기는 내신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얼마나 알차게 했느냐. 그것들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장점은 이제 토익을 받아줘요. 토익이 695점이면은 이제 영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토익이 좀 쉽잖아요. 저희가 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수능하고 이제 시험 유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토익을 받아준다는 게 이제 특장점이고요. 듀오링고는 105점으로 동일합니다. 켄트 대학은 이제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분자 생명공학하고 환경공학하고 식품공학하고 이렇게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켄트 대학 제일 유명한 거는 수의학과예요. 수의대가 사실은 세계 랭킹 1위거든요. 근데 이제 수의대는 개설은 안 돼 있고 지금 분자 생명공학하고 환경, 식품 이렇게만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제 분자 생명공학을 한 75% 정도 선택하시고요. 환경공학하고 식품공학은 뭐 한 15씩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약회사 쪽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졸업장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외국 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시긴 하는데 일부 외국 학교의 경우에 겐트에서 인정 안 하는 외국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우리가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미국 저기 겐트에서 인정해주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상담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 검정고시 보고 지원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전형은 보통 이제 일반 전형으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졸업장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켄트대의 입학 시험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 시험하고 화학 시험 이제 두 가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4점 이상 받으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아예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내신이 뭐 7, 8등급이다. 나 고등학교 완전히 망쳤다. 내신 안 쓰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겐트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하나도 안 보고 이제 그 입학 시험만 잘 보면 입학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리하고요. 뉴욕 주립대가 있어요. 뉴욕 주립대에 보면은 이제 FIT라고 이제 그 파슨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제 디자인 학교가 있는데 그 이제 패션 디자인 학은 약간 이제 실습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과라 보시면 되고 패션 경영은 경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패션 상품에 대해서 구찌다. 그럼 구찌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루이비통을 어떻게 판매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일단 경영에서 특히 패션 쪽으로 세분해서 이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그러면 이 학교들이 장점이 뭐냐. 사실 이제 국내에서 보면 이제 2등급, 3등급, 뭐 4등급 대 학생들도 입학하거든요. 근데 졸업했을 때 보면은 스카이하고 아웃풋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본교하고 동일한 졸업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미국 쪽이나 유럽 쪽 대학원 진학할 때 굉장히 그 좋은 대학원을 많이 진학을 해요. 제가 저 이후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뭐 여러 과가 있는데 지금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과 사례인데 보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메타 페이스북에도 이제 입사를 했고요. 이 여학생이거든요. 22년도에 졸업한 여학생인데 그 미국 시민권 없는 학생인데도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에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뭐 이런 쪽도 취업하고요. 금호, 그다음에 한화 쪽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토탈 에너지라고 해서 글로벌 그 에너지 기업인데 이런 데도 해외 취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이제 스토니브룩하고 코넬하고 노스웨스턴 뭐 이런 쪽 가고 있는데 코넬은 뭐 아시다시피 아이비리그 대학이잖아요. 근데 실제 뭐 아이비리그 쪽 대학원을 많이 진학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뭐 여기는 기계공학과인데 뭐 밑에 보시면 카네기 멜론 이제 경영학과 졸업생들은 뭐 카네기 멜론도 가고 에모리 대학도 가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경영학은 NYU 대학원도 가고요. 시라큐스 대학원도 가고 그다음에 뭐 응용수학 통계 학생 같은 경우는 텍사스 A&M 뭐 여기도 랭킹이 좀 괜찮죠. 그다음에 이제 컴사는 이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여기도 이제 아이비리그잖아요. 조지아 텍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학원 쉽게 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고려대 연세대 졸업해도 사실 뭐 조지아텍이나 콜롬비아 대학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몇 수 해야 갈 수 있고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뭐 한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 입시 컨설팅이 한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학교 졸업한 애들은 잘만 따라가면 본인들 뭐 콜롬비아나 코넬이나 NYU 잘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유타도 뭐 취업들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유타는 졸업 자체를 아예 미국에서 졸업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실제 뭐 2년 이상 가는 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송도에 가면은 녹색 기후 협약이라고 유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색 기후 협약에도 한 3명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쪽에 보면 뭐 이제 지속성장 사무국이라는 게 있어요. UN OSD.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유엔 산하의 그런 이제 기관들, 뭐 아시아 지부 이런 쪽에 많이 취업하고 있고요. 국제기구 쪽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회계학 커리큘럼이 되게 좋아가지고 KPMG나 이제 EY가 이제 우리나라 좀 되게 유명한 그 회계법인이잖아요. 이쪽에 많이 또 취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되게 아웃풋 되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뭐 대학원도 잘 가고 있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겐트대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원 엄청 잘 가죠. 대학원 같은 경우에. 그 뭐 스위스라든가 스위스 뭐 찌리 공대라든가 뭐 로잔 공대 뭐 되게 뭐 서울대보다 더 좋은 공대들인데 이런 데도 뭐 척척 붙고 있고요. 엠페리얼 칼리지 런던 뭐 이런 데도 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시젠 이런 쪽으로 많이 취업들 하고 있습니다. 아웃풋 되게 괜찮아요. 보시면. 이 정도고요. 장학금은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장학금이 좀 잘 나오는데 이제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갖춰져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에세이 같은 것도 잘 쓰고 이제 여러 이제 성적도 되게 좋다 이러면은 이제 메릿 작 스칼라십 같은 경우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한 뭐 10,000불 가까이 나오니까 그 이제 절반 정도 학비 지원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인데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엔커리지먼트 어워드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교회 활동 같은 거,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 이제 장학금을 본인이 셀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 5,000불 정도까지 나오는데 학교에서 얘기로는 뭐 자기들 엔커리지 어워드 같은 경우는 많이 줬다. 엔커리지먼트 어워드 같은 경우에 포함해서는 그 2024학년도 신입생 중에서 40% 가까이 장학금을 다 줬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장학금 꽤 많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타도 좀 많이 나가요. 8,000불, 학기별로 8,000불까지도 나오고요. 한 3년까지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학점 이제 조건들 유지하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뉴욕 주립 때보다는 이제 그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장학금을. 조지 메신도 비슷합니다. 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목상 장학금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받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입학하는 학생 중에 상위 1%에 들어가야지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학금이 있긴 있으나 주변에 장학금 받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입학생 중에 한 명밖에 안 주니까 너무 받기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 장점은 학비가 2천만 원으로 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환율 비싸잖아요. 1,400원 정도 되니까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이점이 되게 많은 학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나름 이제 그런 장점은 있는 학교입니다. 요 정도 됐고요. 저희 이제 컨설팅 제공해주고 있는데, 뭐, 내신 높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내신이 낮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영문 에세이라든가 선택 에세이하고 옵셔널 5개 쓰는 거 있죠? 그 추천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문을 해서 이제 추천서 보내드리면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메일로 제출만 하시면 되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비교과 프로그램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뭐 컴퓨터가 가고 싶은데 컴퓨터 많이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해서 대학교 엄마 과정을, 영화 미국 대학 출연하는 과정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기회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그 컨설팅 비용 혼자서 포함해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힘들고 있고요. 그렇게 응. 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어디야 요거는 좀 준비 기간이 한두 달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 이제 내신 서로 가입하셔가지고 부모님 응.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라든가 뭐 선택 에세이 추천서 같은 경우 저희가 다 하기 아유 때문에 힘들어서 엄마 그리고 너무 이제 여러 힘들다 근데 비교과도 이제 부모님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내신 준비와 기말고사 준비와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고 정말니까 그, 그 이제 입학 시험이 있는 경우는 입학 시험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는 영어 공인 점수에 좀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케어해서 나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뭐 보시면 주지 되겠습니다. 마세요. 뭐 나 밥 먹었어.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밥 먹어서 발표는 배부르고 나 오늘 이제 제주도 가서 마치고요. 혹시 Q&A가 응 제주도 있으신가요? 가요. 응. 응 집을 안 가.